안녕하세요. 코인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차트를 먼저 좀 보고 뒤에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면 비트 전에 달러부터 볼게요. 이게 다 전에 그어놓은 차트인데 달러가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다시 올라가는 척하면서 이제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질 것 같다라는 영상에 옛날에 남겨놨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영상들이 계속 남기 때문에 저희는 댓글도 안 지우고 영상도 안 지워요. 그래서 누가 이제 댓글로 지난 월요일 영상에서 두 명이서 같은 분인 것 같은데 얘네는 3월 때부터 사라고 했는데 라고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 댓글로 달긴 했는데 저희는 정확히 23년도 22년도 12월 달부터 사라고 했고 그게 비트로 따지면 15,000달러 때부터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요. 그리고 모든 게 영상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선동을 하셔도 안 당합니다. 자, 그래서 달러는 떨어지고 보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캔들 주봉상 이때 생길 때 일봉상에는 이 어딘가에서 이거 다시 나스닥이 정고점을 향해 또 트라이 할 것 같다. 조정 끝난 것 같다라고 했는데 4주가 지난 지금 보면 정고점을 트라이 하고 있고 보면 금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 일봉만 보더라도 정고까지 회복은 아직 못했지만 금도 오르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먼저 오늘은 차트를 하냐? GM이라고 게임스탑이라는 코인이래.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주봉상 2020년 8월 달에 쏘기 시작해서 거의 120배를 1월 때까지니까 8, 9, 10, 11, 12, 1 6개월 6개월 동안 120배를 갔고 이때 코인도 올랐죠. 근데 코인이 오르기 전에 게임스탑이 먼저 올랐고 정확히 말하면 그때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의 밈이에요. 약간 코인으로 따지면 도지나 시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가 거대 기관들이 공매도를 많이 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서학 개미 운동으로 우리가 사서 올리자라고 해서 진짜 사서 올려서 뚝배기 다 터뜨리고 이렇게 올랐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인도 많이 올랐죠. 비트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비트를 보면 8월 달이 이제 게임스탑이 여기서 오르기 시작을 했고 비트는 살짝 내렸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게임스탑 오르고 나서 이제 우리 코인으로 가자 해서 코인이 막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풍부하기도 했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게임스탑이 다시 한번 오르면서 코인 쪽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비트코인을 일봉으로 살짝 본다면 일봉에서 해시레이트가 또 마침 거의 키스를 하려고 야물딱지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채굴자들이 항복하는 카피슐레이션 구간이 곧 생길 것 같고 만약에 생긴다면 거기서부터 빠르면 2주 아니면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를 빨간색이 뜬 이러한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카피슐레이션이 뜰 겁니다. 이게 1월 14일이고 23년도에 11월 26일이니까 한 달 반이었죠. 이 한 달 반의 기간을 또 한 번 우리가 거친다면 결국은 그 이후에 오를 거다. 그러니까 저 빨간색 카피슐레이션 뜨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오시는 게 제일 좋다. 영상 보면서 아 오른다는 얘기구나. 아 내일도 오른다는 얘기네. 이번 주 내내 오른다고만 하네. 근데 오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이따 자료에도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봐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게임스탑이랑 이런 것 때문에 차트를 먼저 봤다. 뭐 주식이랑 금이랑 싹 다 오르고 달러는 심지어 떨어지고 이렇게 좋은 조건이 없다 말씀드리고 자료 넘어갈게요. 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아까 GM이 게임스탑 얘기했죠. 자, 하루 만에 비트코인의 연간 수익률을 능가했다. 엄청난 거죠. 주식. 그러니까 이제 누가 코인이냐고요. GM이 주식은 하루 만에 비트코인 연간 상승률을 넘어섰는데 GM이가 코인이고 비트코인이 거의 지수 아닌가요? 주식 지수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 코인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것보다 마찬가지다. 또이또이다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윌리오는 연기금은 24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한다. 이는 블랙락의 2배 이상 크거나 전 세계 모든 USD와 동일하다라는 거고 보면 이제 위스콘신주의 연금 기금 관리자가 1억 6,200만 달러 비트코인의 할당량 공개했으므로 모든 단일주 연금 기금이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뉴스들이 되게 갑자기 뭐 짠 것처럼 연기금이랑 국부펀드랑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산다, 살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뭐 조그마한 은행이 아니라 되게 큰 은행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22년도에 하락, 23년도 반등과 하락을 반복할 때 그 하락의 촉매가 원래는 은행이 망한다는 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막상 은행이 망하니까 비트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는 은행에서 사가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보시면 미국 은행과 관계없이 스위스 중앙은행도 USB 블랙락의 보유를 통해 얘네 블랙락의 이 비트코인 ETF 이런 거를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USB는 뭐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이미 매수를 했고 USB 죄송해요. 야 USB라는 입이 좀 붙어가지고 UBS죠 UBS 알고 있어요 저 UBS. 네 UBS는 스위스 최대 은행인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캐나다의 뱅크 오브 몬트리는 여러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SEC에 제출을 그냥 공개해버렸고 또 몬트리올 은행은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그러니까 뭐 ETF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너도나도 비트코인을 사는 게 지금 사실이긴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마이닝, efficiency and purpose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게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약간 하여튼 연보라색 이게 중요한데 데일리 레베뉴라고 돼 있어. 하루에 이제 수익 매일의 수익을 달러로 나타내는 건데 채굴자들의 수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채굴자들 수익이 개박살이 났다. 거의 부처빔 때만큼 수익이 박살났다. 보시면 여기죠. 이만큼 박살이 나서 지금 결국은 채굴자들의 수익은 비트의 가격이 올라야 전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라야 되는데 지금 채굴자 수익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도 이때와 비슷한 상황이고 오르는 쪽을 보는 게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굴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비트코인의 첫 번째 반감기부터 이번 반감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얘기는 채굴자들이 있어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채굴자들이 떠나서 비트코인이 망하면 어떡하는 얘기를 전 진짜 거짓말 한 999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00번째 들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지난 역사상 그런 걱정은 매 반감기 때마다 했고 그 반감기 때마다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서 걱정했던 게 무색해지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 찹을 기대할 때 찹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추세가 큰 방향에서는 연 단위에서 보면은 우리 상승 추세에 있고 미시적으로 보면은 살짝 횡보 및 하락 추세에 있는데 결국 떨어지다가 이지랄하고 오를 거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는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다가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 구간에서는 즉흥적으로 바로 좀 올라가면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횡보하고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봤자 여기서 우리가 73,000에서 10% 이상 떨어졌는데 거의 저점까지 보면 23% 떨어졌죠. 근데 지금부터는 아래로 떨어질 구간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 아까 누가 그랬지만 3월 달에 사라고 했는데 전 지금도 사라고 할 거고요. 네, 다음 달에도 사라고 할 거고요. 다다음 달에도 사라고 할 거예요. 저 그리고 내년에 팔으라고 할 거예요. 올해 말이나 상황 봐서. 네. 그런 얘기입니다. GCR.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미 뭐 언론에도 공개가 된 사람인데 1000달러 그러니까 쉽게 그냥 환율 안 생각하고 100만 원으로 1조를 번 사람이에요. 인증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4월 21일 날 이게 이 날짜가 안 써있네 아깝게 4월 21일 날 쓴 글인데 4월 20일이면 비트코인의 가격으로는 6만 5천까지 거의 갔던 날이에요. 지금보다 더 위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트윗을 하면서 BTC와 ETH에 대해 장기적 확신이 있다면 거래를 하지 않고 보유하는 게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인수할 거다. 해서 이 사람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 당시에도 그냥 갖고 있던가 사던가 해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00만 원으로 1조를 번 사람도 4월 21일 비트코인 6만 5천 달러 했대. 떨어지는 거를 아마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차트를 봐서 알았겠죠. 근데 대중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판 다음에 다시 사가지고 여기 발바닥에 산 다음에 뭐 발목에서를 사야 되고 손절을 어딜 잡고 이걸 못하니까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 알? 알잘 딱갈센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영상을 찍다 보면 아니 1조를 번 사람도 이렇게 갖고 있고 사라고 하는데 당연히 제가 뭐라고 막 팔고 사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홀딩하라는 뜻이고 그 홀딩을 했을 때 기간이나
어떠한 떨어져서 오는 하락을 이 정도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견디는 게 맞다. 왜냐면 옛날에 22년 12월 달에 16,000달러 언더에서 이제 사서 홀딩 한 거랑은 좀 다르지만 우리 채널은 장기적으로 본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포커싱을 맞추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이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말을 하지만 옛날부터 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맞춘 입장에서 영상을 찍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일단 GM이 게임스탑 주식이 올라서 그게 코인으로 번져서 코인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달러는 차트가 안 좋고 금은 좋고 주식도 좋으니 코인도 후발로 따라가지만 비트가 제일 많이 오를 거다. 늦게 오르더라도 제일 많이 오를 거다. 이게 약간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